소니는 내 형이에요. 진짜 형. 왜 손흥민 같은 사람에게 소리를 치나요? 프랑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부안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지기 싫어하고 승부욕 강한 부안가가 페널티킥 앞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니요. 이건 농심라면 광고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눈물 나는 심파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안가가 말하길 나는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했으면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면서 공을 양보하려던 이유를 설명하며 손흥민은 나에게 득점왕을 위해서는 메시에게 한 골이라도 더 따라가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로 합류해 MLS를 흔들고 있고 부안가는 지난 시즌 팀 최다 득점을 올린 공격의 핵심이죠. 승부욕이 불꽃 튀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두 스타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훈훈한 모습은 경기 결과를 떠나 최근 LAFC가 잘 나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잘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해트트릭이 걸린 공을 양보한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을 터뜨린 부안가. 이 장면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 강도의 트라우마, 아내와 아이까지 겪었던 부안가의 아픔이 위로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교과서다. 안녕하세요, 댄리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MLS에 들어온 이후 미국이 어떻게 단체로 들썩이고 심지어는 손흥민을 두고 교주라 부를 정도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부터 보시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 뒤 미국 주요 스포츠 기사량이 289%나 폭등했습니다. 289%? 이거 무슨 증시 폭등률입니까? 싶을 정도였지요. 영상 조회수는 594%나 늘었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현지 기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손흥민 기사 안 쓰면 우리 신문 내일 폐간된다. 이 정도면 기자들의 알람도 아침 6시에 손흥민 이름으로 맞춰져 있는 건 아닐까요? 관중석 풍경은 더 극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날은 티켓팅이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팬은 표를 못 구해 친구 결혼식도 포기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웃으면서도 놀랐습니다. 아니, 손흥민 앞에서는 사랑도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축구장이 웨딩홀을 이긴 건 제 인생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안표 시장은 더 가관입니다. 원래 MLS 티켓은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손흥민이 오고 난 뒤에는 다저스 경기장 월드 시리즈급으로 치솟았습니다. 어떤 안표상은 손흥민 경기 티켓 팔아서 이번에 차를 바꿨다고 자랑했습니다. 결국 팬들 사이에서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손흥민 교. 교주 이름은 손, 교리 제1조는 착하게 살자. 교리 제2조는 페널티킥은 동료에게 양보하자. 이 정도면 스포츠가 아니라 종교개혁입니다. 세계적인 명장 클롭 감독도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MLS는 앞으로 5년 안에 세계적인 리그가 될 것이다. 평소에 말 아끼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 정도면 거의 예언자 모드 아닙니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MLS에 오자 관중, 미디어, 경제가 전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지 방송사들은 메시가 왔을 때도 뜨거웠지만 손흥민은 다른 차원의 충격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메시가 준 건 스타성이었지만 손흥민은 문화적 파급력과 인성까지 한꺼번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만난 팬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시는 슈퍼스타였어요. 하지만 소는 우리 이웃집 형 같아요. 그런데 그 형이 축구를 이렇게 잘해요. 와, 이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팬덤? 이건 미국 언론이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 덕에 아시아 팬이 급증하면서 구단 가치가 뛰었던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그 현상이 고스란히 MLS로 옮겨온 겁니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팬들이 미국까지 날아오고 교민 사회는 손흥민 경기 덕에 모처럼 어깨가 펴졌다고 말했습니다. 교민 어르신 한 분은 내가 미국 온 지 30년인데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처음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쯤 되니 미국 언론도 말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도 단순한 스타도 아니다. 그는 MLS 전체를 바꿔놓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코를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장 밖의 문화,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드는 선수. 이것이 바로 손흥민 효과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 이 두 사람을 현지 팬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흥부 듀오입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죠? 그런데 사연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흥민의 흥과 부안가의 부를 따서 흥부.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먼저 양보하고 부안가가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소니는 제 형이에요. 진짜 형입니다. 아니 이건 한국 고전소설 흥부전의 형제애를 미국 땅에서 다시 쓰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최근 6경기에서 두 선수가 합작한 골이 무려 17골입니다. 메시와 수아레스가 MLS에 와서 합작한 골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메시 수아레스가 아니라 소니 부안가가 리그의 교과서가 된 셈입니다. 현지 해설진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건 선스 리그다, 손흥민의 리그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는데 진짜 전율이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부안가의 캐릭터입니다. 원래 이 선수 누구에게도 양보 안 하던 선수입니다. 공만 잡았다 하면 내꺼, 슛은 내꺼, 골은 당연히 내꺼였습니다. 승부욕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 같았죠. 그런데 그 부안가가 손흥민 선수 앞에서는 달라졌습니다. PK를 양보받은 순간 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는 내 형이에요. 진짜 형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미국 팬들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트위터에는 내 동생도 저렇게 말했다면 내가 당장 안아줬을 거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가족 드라마다. 손흥민은 동료를 울리는 선수라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미국 기자는 흥부전 리메이크를 한다면 주인공은 손흥민과 부안가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아니 한국 고전 문화까지 소환되는 국뽕 효과가 MLS에서 터진 겁니다. 흥부 듀오의 시너지는 단순히 골과 도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손흥민은 부안가를 존중했고 경기장 밖에서는 형처럼 챙겨주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손흥민은 먼저 다가가 괜찮냐고 묻고 힘든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하니까 평생 승부욕으로만 살아오던 부안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해설진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동료에게 축구를 넘어선 가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우리는 골과 승부를 보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인간적인 감동이 쏟아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의 형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팀 동료가 아니라 진짜로 형이 되어준 겁니다. 그게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 미국 스포츠에서는 내꺼 챙기기가 강합니다. 점수? 내꺼? 기록? 내꺼? 상? 당연히 내꺼. 그런데 손흥민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한국인의 미덕이자 아시아적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 한복판에서 통했을 때 팬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기가 끝난 뒤 현지 해설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2025년 MLS 최고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골을 넣는 장면은 많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눈물을 터뜨리고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은 흔치 않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 이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공격 듀오가 아니라 미국 스포츠 역사에 남을 형제 듀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안가는 그렇게 눈물을 터뜨렸을까? 단순히 페널티킥 한 번 양보받았다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눈물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그의 아픈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프랑스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인종차별에 시달렸습니다. 길거리에서 피부색 때문에 모욕을 당했고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원숭이 소리를 내며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공을 잡는 순간 환호가 아닌 야유가 쏟아지고 심지어 바나나 껍질까지 날아들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강도를 당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집이 침입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공포에 떨었고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불안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묻는 그 눈빛은 부안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그는 늘 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이는 그의 집착, 공은 내꺼, 골은 내꺼라는 태도. 그건 단순히 이기적인 성격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굳어진 방어 본능이었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 역시 경계했습니다. 저 동양인 스타 그냥 나와 경쟁하려는 사람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다는 사실을, 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처럼 다가와 준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손흥민은 늘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늘 괜찮아요? 집은 평안해요? 그냥 던지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었죠. 부안가는 그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하지만 점점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해트트릭이 걸린 페널티킥. 손흥민은 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아. 오늘은 내 날이야. 그 순간 부안가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경쟁과 차별, 폭력 속에서 살아오던 그가 처음으로 형이라는 존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소니는 제 형이에요. 진짜 형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경기 후 인터뷰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품어주었다는 사실. 그게 그를 무너뜨린 겁니다. 미국 팬들은 이 장면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스포츠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홈런왕, 득점왕, MVP. 다 내가 먼저, 내가 최고라는 문화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니라 네가 빛나야 한다. 이 한 장면이 미국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었던 겁니다. SNS에는 이런 글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라기보다 인생 선생님 같다. 저게 진짜 리더십이다.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착한가? 특히 마지막 문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착한가? 부안가의 눈물이 손흥민 개인을 넘어서 한국인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부안가 한 명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차별과 아픔을 겪어온 한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언론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아도 이미 리그 최고의 스타다. 맞습니다. 그날의 진짜 골은 부안가의 눈물 속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골은 기록지에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역사 속에서 리더십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농구 황제 시카고 불스를 이끌며 6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전설이지요. 그런데 조던의 리더십은 독특했습니다. 내가 이긴다, 내가 왕이다. 팀 동료들을 닥달하고 심지어 폭언까지 하면서 팀을 끌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승은 했지만 동료들이 나중에 조던과 함께한 건 행복이라기보다 생존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독재자가 아니라 존중으로 팀을 이끕니다. 내가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웅이다. 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해트트릭이 걸린 페널티킥을 동료에게 양보하는 것, 콜 세리머니 때 자신이 아닌 동료를 앞세우는 것, 이 모든 장면이 손흥민 리더십의 본질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팬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스포츠 문화는 대체로 히어로 중심입니다. 홈런왕, 터치다운 스타, 농구 코트의 슈퍼맨. 내가 다 했다라는 히어로 신화가 강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 흐름을 거슬렀습니다. 그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슈퍼형님이었습니다. 해설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팀워크가 아니다. 손흥민은 존중과 배려로 팀을 하나로 묶고 있다. 미국 언론도 연일 칼럼을 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MLS의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가져왔다. 그것은 독재가 아니라 존중이다. ESPN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큰 인류애적 리더십을 선택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한국의 정문화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이 동생을 챙기고 누나가 동생 밥을 떠주고 친구끼리도 먼저 해 하며 양보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DNA죠. 손흥민은 바로 그 문화를 미국 무대에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부안가는 그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이 증명했습니다. 소니는 내 형이다. 진짜 형이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손흥민 리더십의 성적표였습니다. 그날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농담 같은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동료를 울렸지만 손흥민은 동료를 울렸다. 그런데 눈물의 의미가 달랐다. 조던의 동료는 괴로움에 울었고 손흥민의 동료는 감동에 울었습니다. 와, 이건 그냥 비교 자체가 드라마 아닙니까?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리더십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조던은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 동료를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라는 가치를 위해 승리라는 결과를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입니다. 이 장면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미국 스포츠는 늘 승부와 기록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 틀을 깨뜨렸습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런 방식에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사회가 점점 더 공동체와 존중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심한 사회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은 마치 오아시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팬들은 경기 후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인생 수업이다. 손흥민은 감독보다 더 큰 리더다. 저런 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결국 리더십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이끄는 것. 그런데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조던이 독재로 6번 우승컵을 들었다면 손흥민은 존중으로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우승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효과는 경기장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와 문화, 사회 전반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축구 선수가 한 명 들어온 게 아니라 거대한 경제 파도가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먼저 티켓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MLS 티켓은 저렴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시작 10분 전에 가도 표를 구할 수 있던 리그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오고 나서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표 좀 구해달라는 부탁이 끊이지 않습니다. 티켓 값은 치솟았고 안표 시장은 활개를 쳤습니다.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티켓 팔아서 이번에 새 차 뽑았다. 아니, 이건 축구가 아니라 중고차 거래 아닙니까? 구단 수익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LAFC의 매출은 손흥민 영입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장 매진은 기본, 유니폼 판매는 폭주, 심지어 손흥민 이름이 적힌 굿즈가 동나고 있습니다. 특히 7번 유니폼은 출시와 동시에 품절되었습니다. 미국 팬들은 손세븐은 성지 순례 티켓 같다며 너도나도 구매했습니다. 덕분에 구단 스폰서 계약도 줄줄이 체결되었습니다. 경제적 파급은 구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MLS 전체 가치가 뛰었습니다. 클롭 감독이 MLS는 5년 안에 세계적 리그가 될 것이라고 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메시도 MLS에 왔지만 손흥민은 다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메시는 슈퍼스타 개인이었고 손흥민은 팬덤 전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관광 산업까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교민 식당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경기 있는 날은 식당 예약이 꽉 찹니다. 경기 보고 온 교민들, 미국 팬들까지 몰려와요. 우리 식당이 갑자기 월드컵 경기장 옆 포장마차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 경제입니다. 문화적인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손흥민을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가 겸손하고 따뜻한 아시아인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안가의 눈물 사건 이후 미국 팬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Son like a brother. 어떤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 옆집 한국인 형 같다. 그런데 축구를 메시보다 잘한다. 아니, 이건 칭찬인지 부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교민 사회도 들썩였습니다. 미국 와서 처음으로 한국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민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국 온 지 30년인데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처음이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이 교민 사회의 자존심을 세워준 겁니다. 그리고 한류와의 연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 경기를 보러 온 팬들이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덕분에 김치를 알았다는 팬도 있었습니다. 손흥민 경기 보고 집에 가서 기생충을 봤다는 팬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홍보대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손흥민의 MLS 합류는 단순한 스포츠 이적이 아니다. 이것은 아시아 팬덤을 미국 시장으로 끌어들인 역사적 사건이다. 맞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 돈을 넣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축구라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팀은 선수를 놓치고 후회하고 어떤 리그는 선수를 품고 부흥을 맞이합니다.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내고 깊은 후회 속에 허우적대고 있고 MLS는 손흥민 덕분에 환호성 속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먼저 토트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무려 10년 가까이 토트넘에서 뛰었습니다. 구단의 얼굴이었고 아시아 팬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졸번 유니폼을 이어받은 선수는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고 팬들은 경기장 곳곳에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은 손흥민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와서 우린 왜 손을 보냈나라는 피켓을 흔들었습니다. 영국 언론의 기사 제목은 더 가혹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을 놓치며 영혼을 잃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김치찌개에서 김치를 뺀 것과 같았습니다. 찌개는 있는데 맛이 없고 축구는 있는데 감동이 사라진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MLS는 정반대였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한 순간부터 리그 전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라 태양을 영입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는 단순히 MLS에 합류한 게 아니라 리그 전체의 햇볕을 비춘 겁니다. 경기장 분위기를 보십시오. 손흥민이 공만 잡아도 함성이 폭발합니다. 마치 콘서트장에서 아이돌이 등장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MLS는 지금 손흥민 덕분에 K-팝 콘서트와 MLB 월드 시리즈를 동시에 즐기는 축제가 된 겁니다. 선수단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은 때로 고립돼 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MLS에서는 다릅니다. 동료들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PK 양보 사건 이후 선수단은 더욱 하나가 되었고 부안가를 비롯한 동료들이 손흥민은 우리의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영혼의 리더였습니다. 팬들의 반응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을 왜 보냈나 라며 후회했지만 MLS 팬들은 손을 데려온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며 환호했습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영국 기자가 미국까지 와서 손흥민 경기를 취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잃었다. 하지만 미국은 태양을 얻었다. 와, 이건 기사 제목으로 뽑아도 될 명언 아니겠습니까? 토트넘의 몰락과 MLS의 부흥. 이 대비는 결국 손흥민 한 명이 만들어낸 겁니다. 토트넘은 후회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지만 MLS는 환희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을 잃고 손해를 받고 MLS는 손을 얻고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향한 미국 팬들의 반응은 이제 단순한 응원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에는 저 선수가 누구지 하며 신기한 눈으로 지켜보던 팬들이 이제는 저 사람이 없으면 MLS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특히 PK 양보 사건과 부안가의 눈물 이후 미국 팬들은 집단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SNS에는 수많은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인생 수업이다. 손흥민은 동료를 울리는 선수다. 하지만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다. Son for President. 네, 실제로 이런 글이 폭발했습니다. 어떤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난 당장 투표하겠다. 아니, 축구 선수가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기장 응원석에서는 Son for President라는 구호가 실제로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들이 대통령 선거 유세장처럼 손흥민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듣는데 순간 여기가 축구장인지 정치 집회인지 헷갈리더군요. 차이점이라면 정치 집회는 약속만 남발하지만 손흥민은 실제로 골과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미국 팬들이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력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스타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메시, 호날두 같은 슈퍼스타들이 존경은 받았지만 대통령 해달라는 말까지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골을 넣는 순간에도 동료를 존중했고 승리를 거두는 순간에도 겸손했습니다. 그 모습의 팬들은 이게 진짜 리더다라고 느낀 겁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손흥민의 모습은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늘 경쟁과 승부 중심입니다. 야구도 홈런, 농구도 덩크, 미식축구도 터치다운. 모두 내가 영웅이다라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우리가 함께 영웅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게 팬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감동이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팬들의 사랑은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후 어린이 팬에게 다가가 사인을 해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부모는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오늘 인생의 롤모델을 만났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을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본보기로 보았습니다. 교민 사회도 뜨겁습니다. 교민 어르신들은 손흥민 덕분에 어깨가 펴졌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댄리 씨, 손흥민은 그냥 선수 아닙니다. 우리 교민의 대통령이에요. 와, 이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겸손과 배려, 그리고 한국인의 전기 미국 땅에서도 통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팬들이 손흥민을 단순히 성인 군자처럼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그의 플레이에서 진짜 짜릿함을 느낍니다. 손흥민은 공 잡는 순간 전기 스파크가 튄다. 손흥민을 보면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 미식축구의 톰 브레디, 야구의 오타니 쇼헤이를 한꺼번에 보는 기분이다. 이런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모든 반응이 합쳐져서 팬들 사이에서 하나의 밈이 된 겁니다. 손흥민 관련 짤에는 이런 문구가 붙었습니다. Make America Son Again. 네, 원래 유명한 정치 구호를 패러디해서 손흥민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픈 건 많은 팬들이 이게 농담만은 아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결국 미국 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국민 리더입니다. 축구장에서는 캡틴, 경기장 밖에서는 대통령. 이건 농담이자 진심이었습니다. 데미 새로운 태양의 탄생.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장면에서 출발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페널티킥 앞에서 공을 내려놓던 손흥민 선수, 그 공을 받아들고 눈물을 터뜨리던 부앙가 선수, 그리고 관중석에서 울고 웃던 팬들. 그날의 장면은 이미 역사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MLS는 5년 안에 세계적 리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가는 손흥민은 내 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팬들은 Son for President를 외쳤습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MLS는 지금 손흥민 덕분에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의 가치가 오르고 팬덤은 폭발하고 경제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교민 사회는 자부심을 되찾았고 아시아 팬덤은 미국으로 몰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효과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바꾸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보석을 잃었다고 절규할 때 미국 팬들은 태양을 얻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손흥민 한 사람의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보석은 빛나지만 결국 주머니에 넣어두면 빛을 잃습니다. 태양은 매일 떠오르며 모두를 비춥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런 태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안가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 배려, 존중의 총합이었습니다. 인종차별과 아픔을 겪었던 선수를 끌어안아준 순간 미국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교과서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더 이상 한국의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MLS의 심장이 되었고 미국 스포츠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야구에는 베이브 루스, 농구에는 마이클 조던, 미식축구에는 톰 브레디가 있다면 이제 MLS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팬들은 경기장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Son is king, son is miracle, make America son again. 처음엔 농담처럼 들리던 말이 이제는 진심처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골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선수는 골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록됩니다. 손흥민은 이제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골은 기록지에 남지만 그의 인성과 리더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한 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닮고 싶은 인간이다. 맞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동료의 눈물을 닦아주고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리그의 미래를 바꾼 새로운 태양입니다. 미국 MLS 하늘 위에 떠오른 태양, 그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MLS에서 새로운 태양이 되기 전 그는 이미 토트넘에서 하나의 전설이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손흥민은 토트넘의 얼굴이자 구단 역사를 바꾼 인물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영입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수 또 마케팅 영입 아니냐? 그런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실력으로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양발 슈팅,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헌신. 그는 토트넘의 영혼이 되었고 결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올랐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의 브랜드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위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손흥민 경기를 보기 위해 토트넘 유니폼을 샀습니다. 제가 직접 아시아 원정 경기를 취재했을 때 관중석 절반이 손흥민 유니폼으로 물결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국 런던의 클럽이 아시아의 국민팀처럼 응원받던 겁니다. 구단 수익도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스폰서 계약이 들었고 중계권 가치도 치솟았습니다. 손 효과라는 단어가 실제 경영 보고서에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영국 언론도 인정했습니다. 토트넘의 글로벌 인기는 손흥민의 덕이 크다. 손흥민 개인도 역사를 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의 득점왕,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주역, 그리고 팬들이 뽑은 수많은 올해의 선수상. 그는 토트넘의 역사를 새로 쓴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흥민이 남긴 건 기록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동료들은 손은 언제나 웃으며 우리를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을 보는 게 토트넘을 보는 이유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상징이자 구단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그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MLS가 그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사실 토트넘 시절에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경기 티켓 매진, 아시아 원정 때 이미 증명됨. 유니폼 품절, 손흥민 7번은 늘 베스트셀러였음. 팬덤 확장, 손흥민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음. MLS는 지금 그 효과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는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동시에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아시아 팬덤을 이끌던 그가 이제는 미국에서 세계 팬덤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왜 손을 보냈나? 손흥민이 있었을 때가 황금기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 팬들은 똑같이 말합니다. 손흥민이 있어서 MLS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결국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긴 유산을 MLS에서 다시 꽃피우고 있는 셈입니다. 토트넘의 실수는 MLS의 행운이 되었고 한 구단이 잃은 것은 한 리그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힘은 단순한 골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곳을 성장시키는 힘이라는 것. 그는 팀을 키우고 리그를 키우고 심지어 팬들의 마음까지 키워줍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의 유산이자 MLS가 지금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MLS에 남긴 진짜 유산은 경기장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미국 교민사회는 지금 손흥민 덕분에 새로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교민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국 온 지 30년인데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은 처음이다. 그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민자로 살면서 겪었던 차별과 어려움,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종종 작게 느껴야 했던 순간들이 손흥민 덕분에 단숨에 뒤집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교민 사회의 변화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경기장 주변 한인 식당들은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면 만석이 됩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이건 월드컵 시즌보다 더 뜨겁다고 말합니다. 한인 마트에서는 손흥민 관련 기념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교회와 한글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2세, 3세 교포 아이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롤모델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은 손흥민의 유니폼을 입고 학교에 가며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 선수야. 우리나라에서 왔어. 그 말 속에는 당당함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손흥민 덕분에 가슴을 펴고 말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교민 사회에 힘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차세대 한인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도 한국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 이 메시지는 골 하나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인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난 미국 팬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보면서 한국인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겸손하고 따뜻하며 동시에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졌다. 이 말은 곧 교민 사회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적 스타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스포츠 문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바꾸는 씨앗입니다. 교민 아이들은 손흥민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어르신들은 손흥민 덕분에 오랜 이민 생활의 서름을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손흥민을 통해 다시 한번 세계에 빛을 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라 한민족의 자부심을 지켜주는 대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골로 환호를 이끌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골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넣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팬들이 쏜 For President를 외칠 때 교민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다.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도 계속 골을 넣고 동료를 끌어안고 팬들을 감동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기는 진짜 유산은 기록지에 남는 숫자가 아니라 교민 사회의 가슴 속에 남는 자부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누군가 미국 땅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든 사람, 그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MLS에 가져온 감동과 변화를 함께 나눴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뜨거운 함성과 눈물을 직접 보고 다시 한번 한국인으로 산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한 발 한 발이 역사가 될 겁니다. 저는 그 역사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댄리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 댄리가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에 고기도 2배 넣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